원주의 한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특정 업자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약 400여 세대, 피해 규모는 3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원주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확진 농가에서 3km 떨어진 곳인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문을 닫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학교 도서관이 많습니다. 인건비를 학교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다 보니 자체 운영이 어렵습니다. 최근 인제에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위험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계속됐지만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청솔 아파트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400여 세대, 3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모두 한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세대들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청솔 7차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아기를 낳고 다음 달 전세 기간이 끝나면 새 집으로의 이사를 계획했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전세를 계약한 임대업체가 자금난을 이유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해야 하는데 어찌할지 막막합니다. 대출금도 지금 8월에 제가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 받으면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이자는 저는 쌓여가고 이자는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월 전세 계약이 끝난 40대 임차인은 아예 임차권 설정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임대업체를 압박하려던 건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4개월 넘게 월세를 별도로 부담하고 원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은 보관업체에 맡긴 채 고등학생 자녀는 기숙사에 입소시켰습니다. 생활이 모두 불편해져. 단기간 할 줄 알고 그냥 간단한 옷하고 살림살이를 바꿨는데 몇 개월 지속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아주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임대업자의 채무 때문에 가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인 곳도 확인된 곳만 수십 세대입니다. 작년 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는 100세대, 피해액은 9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임대업체는 자금난을 이유로 임대 사업을 그만두겠다며 아파트 내 임대 사무실까지 철수했습니다. 이 업체와 임대 계약을 맺은 가구는 모두 400여 세대. 임대업체가 지급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한 만큼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33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원주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확진 농가와 3km가량 떨어진 곳인데요. 감염이 의심된 나무만 70여 그루에 달해서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산 아래 위치한 사과 농장입니다. 푸르러야 할 나뭇잎과 막 달린 사과들이 모두 누렇게 변해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농장에는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첫 농가와 불과 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사과나무 1146그루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하는 상황. 이곳 농장에서는 열흘에 한 번꼴로 방제약을 뿌렸지만 과수화상병이 걸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농가는 어떻게 감염이 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병균이 그 약에 잘 잡히지 않아요. 예방 위주로 쳤는데 잘 안 됩니다. 해당 농장에서 발견된 의심목은 무려 77그루, 의심목이 5그루였던 첫 농가보다 15배 이상 많습니다. 검역당국은 첫 번째 확진 농가보다 두 번째 농가가 먼저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있는 걸 감안하면 묘목을 가져왔을 때부터 이미 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접한 곳에서도 유사한 증세들이 조금씩이라도 나타날 거예요. 자연 확산에 의해서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미국 등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과수화상병은 올해 전국적으로 16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원주와 인접한 충주와 제천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역당국은 과수화상병은
냉해를 입었을 때와 증상이 비슷해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세심한 관찰과 빠른 신고를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여름방학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고 독서까지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 도서관입니다. 학교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방학 때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방학을 앞둔 수업 시간, 학교 도서관을 찾은 6학년 학생들이 독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18,000권 정도의 다양한 책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문을 열면 좀 집에서도 가깝고 책 빌리기도 더 편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늘고 있지만 방학 때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문을 연 학교 도서관은 도내 전체 초, 중, 고등학교의 37%,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방학 때 학교 도서관이 문을 닫는 이유는 사서 직종 문제와 인건비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자의 대부분인 86%는 무기계약직이라 불리는 교육 공무직. 학기 중에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들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지만 방학 중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절반 이상의 학교가 방학 중에 도서관 문을 닫는 겁니다. 방학 때 도서관 문을 여는 학교들도 오전만 운영하거나 사서 없이 학부모나 교사가 임시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강원도랑 서울과 대구만 방중 비금으로 저희들은 도서관 운영을 방학 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임금이 없고 강원도 교육청은 인건비로만 연간 100억 원을 지원하는 상황이어서 한꺼번에 예산을 늘리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선택해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최근 인제에서 8살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위험 요소가 많아서 사고 전부터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었지만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제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등교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이를 데려다주는 차량이 줄을 잇습니다. 초등학교 옆에는 고등학교도 있어 차량과 아이들이 뒤섞여 위험해 보입니다. 또 정문 바로 앞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어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다행히 사고 이후 선생님들이 등교 지도를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시설이 너무 이제 열악하다는 게 좀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좀 이제 해줬으면은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추모하는 꽃이 놓인 사고 지점.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주택이 많아 보호 울타리는 곳곳이 뚫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널목에는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150m가 넘는 내리막길에는 방지턱이 아예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군청과 인제경찰서에 3년 전부터 방지턱 설치와 사고 지점 울타리 보강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방지턱이나 봉이나 안전 펜스 같은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방호 울타리 등 안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는 특별한 사유에 속해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시됐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주거하는 분들의 생활 때문에라도 분리해서 차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학교와 인제군, 경찰서는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올해 안에 횡단보도 설치 등 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원주시 문마급 건등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25톤 탱크로리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8살 A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충돌 직후 탱크로리가 충돌한 도로변 상가는 간판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회수하는 등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벌집 제거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29건에 불과했던 벌집 제거 요청 건수가 6월에는 370건으로 7월에는 74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외 활동을 하다가 벌집을 발견해도 접근하지 말고 향수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은 피하는 등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 정보가 관련 기관끼리 보다 잘 공유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호관찰소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등을 관할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관리 치료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평창에서 생산된 김치가 전국 김치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육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김치 품평회에서 평창에 있는 김치업체가 만든 올마루 김치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김치 품평회는 우리 김치의 품질 향상과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품질과 위생, 소비자 접근성 등을 검토해서 선정됩니다. 2022년 도입이 추진 중인 고교 학점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콘서트가 오늘 원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학부모와 교원, 학생 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고교 학점제에 대한 설명과 준비 현황을 안내하고 과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대학교처럼 고등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쌓아서 졸업을 인정받는 것으로 내년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원주 전통시장 연합회 상인들에게 소화기 500대를 지원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1월 원주 중앙시장 화재 이후 1점포 1소화기 지원 정책을 정해 올해 지금까지 모두 850대의 소화기를 지원했습니다. 일반 소화기 외에도 식용유 과열 등 식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K급 소화기 30대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2달 동안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수상구조대로 활동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인명구조사와 민간 잠수사 등으로 구성된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 도내 19곳에서 운영합니다. 또 영월 동강 오토캠핑장과 평창 천재당 휴양지 등 6곳에 특수구조단과 특수재난대응단 등을 구성해 인명구조와 예찰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면밀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이 발표됐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입장문에서 괴롭힘 사건의 조사와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사용자에게 맡겨놓고 정작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괴롭힘 피해자를 근로자로 규정해 간접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